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병문 인사드립니다. 남자인 줄 알으셨어요? 이름 듣고? 많은 분들이 남자인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강원도 홍천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벚꽃은 지었지만 진달래꽃이 이제 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산에 새순이 나오면서 굉장히 산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왜 예전에는 그렇게 산이 아름다운지 몰랐을까요?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젊은 것 같으세요? 50대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놀라시네요. 네, 조금 이따 제 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의 환경이 저를 이렇게 여유롭게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가 셋이에요. 일남 이녀.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꽃이 예쁜 줄, 그래서 남들이 튤립 뭐 축제 간다라면 무슨 꽃 축제야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서 보면 그때는 누군가가 바쁠 때 이거 봐봐라고 하면 대충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 비전을 주는 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혼해서 15년, 결혼하신 15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15년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자, 어른들이 예전에는 신발 2컬레 있을 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가지 않을 때예요. 근데 15년이 지나서 보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돈을 흡입하는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워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15년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15년이 지나서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양손을 허벅지 밑에 이렇게 놓고 다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그냥 달랑 드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마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워서 드는 건 의미가 없고 팔을 끼워서 이렇게 들어보려고 허벅지를 올리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내 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끌고 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걸어서 왔습니다. 오늘 이 1시간이라는 시간, 저한테 50분에서 1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저는 거짓말 시킬지도 모르고 진짜 장형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직진으로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일치의 거짓말도 없이 오늘 1시간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네. 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면 그렇고 짧게 하고 갈게요. 저는 이렇게 엄마가 늦게 41살에 저를 낳았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가서 엄마와 함께한 사진이고요. 지금은 46년 된 사진입니다. 제 나이 나오죠? 46년 이렇게 해서 46년 된 사진이고 저는 엄마의 금전적인 사랑보다는 마음적으로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평범한 집안에 아버지는 자수성가해야 되는 집안에서 근검 전략을 제가 유년 시절에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직장을 다닐 때도 속옷까지도 다 세탁을 해서 그리고 시집 가면 평생 해야 될 일이라 하면서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용돈이 타고 싶으면 밥을 안 먹고 가면 엄마가 이렇게 모아놓으셨던 일부의 돈을 주셔서 그걸로 군것질을 하는 이게 재미가 들려서 몇 번 써먹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28년 전에 고인이 되셨고 지금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자면 친구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저보다 8살이 위예요. 그리고 직업은 운전직이고 곱게 키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자 저처럼 초스피드하게 결혼하신 분 계실지 자 저희 딸이 만약에 저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되게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만난 지 10월 27일 날 만났어요. 엄마한테 12월 달에 인사를 시키러 갔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가 반대를 했어요. 그 뒤로
지금의 남편을 따라서 나왔어요. 가출을 했어요. 네, 이런 스피드하게 2달도 안 돼서 결혼을 승낙받으러 갔는데 엄마는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곱게 키운 딸이, 우리 딸이 정말 잘 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나이도 먹고 직업이 운전인 위험직을 갖고 있는 저런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할까? 여기에 딸을 두신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반대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세요. 저도 그 시간을 보내왔지만 저도 제 딸이 둘이지만 31살이에요. 그 딸이 저와 같은 남자를 데려온다면 저도 머리 싸매고 누울 것 같아요. 정말 곱게 키웠잖아요. 그죠? 엄마가 그렇게 된 소개팅을 받고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인사를 받지 않고 나가셔서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따라서 강원도 원주에서 홍천으로 쇼핑백에 진짜 속옷만 필요한 것만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엄마 생신이어서 갔어요. 엄마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는 힘든 일을 한 번도 시켜보지 않은 애라 나이 지긋한 양반이, 우리 엄마 굉장히 좀 양반이었어요. 말을 막 함부로 하지 않고 존댓말을 계속 사이한테도 했거든요. 나이 지긋한 양반이 좀 잘 이해하고 데리고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허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상견례를 해서 4월에 신부가 됐어요. 엊그저께 4월 12일 날 결혼 30주년. 제가 돌아보니까 유사나 30주년하고 같은 해에 제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까지 몰랐는데 30주년에 지금 미국 컨벤션이 열린다고 하니까 왜 그 30주년이 지금 들어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30주년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는 남편이 얻어놓은, 자, 30년 전에 여기에 저보다 연배신 분인데 보증금 없고요. 월세 5만 원짜리 어떤 집 담벼락에 이렇게 부엌을 제가 간이로 붙여서 만든 데서 연탄불을 피우면서 그런 곳에서 저는 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친구의 말로는 친구가 저희 남편하고 친구인데 집안에서 삼촌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괜찮았었나 봐요. 친한 친구가 볼 때 저희 남편이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삼촌이 아마 전세는 얻을 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길래 제 생각으로 그래, 부모님으로부터 근검 전략을 배운 저는 살림에 자신 있어. 전세를 얻어서 시작한다면 해볼만 한데,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해서 보니, 자, 결혼식을 서로가 벌은 돈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쥐어진 통장의 돈은요 11만 7천 원. 11만 7천 원. 자, 인정했어요. 왜요? 인정하지 않고 이거를 원망으로 간다면요 저는 제 삶이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이 나도 자수성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남편이 화물차 기사였고 저는 집에서 집안일 열심히 해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왜 버리니까 진짜 벌어다 주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월급을 다 저금을 하고, 그럼 월급을 저금하면 뭘 써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기사분들이 2만 원씩 밥값 하루에 이렇게 경비를 타는 그때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들어오면 돈 없는데 이러면 남편이 주머니에서 꺼내주고, 그리고 월급은 다 저금을 하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찾으러 가는 것보다는 집어넣으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은행을 안 가죠. 모든 게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결심한 대로 이렇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월세 5만 원짜리 방에서 시작해서 8개월 만에 700만 원짜리 전세방을 가요. 700만 원짜리 전세방을 갔는데 큰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방 5만 원짜리에서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고 그 시기 지나서 점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라는데, 제가 결혼한 혼수를 정말 어떻게 놓지도 못하고 창고에다가 갖다가 보관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좁은데, 진짜 시어머님이 오시면 딱 셋이 이 어깨를 맞대야 잘 수 있는 그렇게 좁은 방. 남편이 혼자 총각 때 얻어놓은 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집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다 보면 아이 짐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저희가 악착같이 모아서 어떻게 해요? 7개월 만에 전세 싸요. 홍천 30년 전에 700만 원 정도, 800인데 어떻게 또 깎아서 700에 갔어요. 700에 가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요, 그렇게 연탄불 때는 부엌에서 가스의 보일러인 그런 데로, 난방이 가스인 데로 바뀌니까 연탄불을 갈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연탄불 때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아서 좋았고요. 그 전세이지만 결심했어요. 아이가
예전에는 여기 저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월세 전세 월세 살면요. 뭐 아이 때문에 물을 많이 썼니 막 이런 것들을 주인하고 n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름을 받아서 아이들이 크기 전에 나는 꼭 반드시 집장만을 할 거야. 그때 아이 전셋집으로 가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를 있지만 더 열심히 살아서 그다음에 딱 1년 반 됐는데 14평짜리 새로 진 원룸을 분양받게 돼요. 그때도 남편이 외벌이었어요. 저 뭐 했냐고요? 구슬 끼웠어요. 놀지 않았어요. 구슬 끼웠고 쇼핑백 붙이고 굉장히 아기 막달까지도 일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정했다고. 남편이 돈이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이거를 바꿔가려고.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했던 거는요.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그렇게 3년 뒤에 이제 1년 반 정도 있다가 1년 반 정도 있다 원룸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딱 3년만 살고 나는 조금 더 큰 데로 옮길 거야. 근데 왜 이사 갈 때마다 애를 하나씩 낳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걔가 전세를 가서 하나 낳고요. 자, 25평 사갖고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 둘째 딸이 29살이에요. 그렇게 제가 결혼해서 4년 반 만에 처음에 1년 반 만에 14평짜리 원룸을 사서 딱 3년을 계획을 했어요. 정말 나는 3년 후에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갈 거야. 정말 목표를 세웠어요. 자, 11월 말에 그 빌라를 입주했는데요. 새로 진 빌라를 14평짜리 입주를 했다가 11월 2일 날 아파트 딱 3년 만에 25평 아파트를 입주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상 천지 다 얻은 것처럼. 왜? 방이 없는 원룸에서 살다가 방이 분리가 되고 거실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집으로 살아보면 이거 꿈이야 생시야라고 해요. 자, 그것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잠깐이겠죠. 아이가 또 아파트에 가서 하나 더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딸을 둘을 키웠는데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이제 그만 낳았으면 좋겠어. 아니, 난 아끼고 그래도 더 나을 거야. 만들기 남편이 만들었죠. 그죠? 근데 그만 낳았으면 좋겠대요. 배가 부른데도 안 낳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왜냐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아껴 쓰고라도 애를 낳을 거라고 했더니 어떻게 더 아껴 쓰냐는 거예요. 저 아이 셋 날 동안 임신복 한 번도 사입은 적이 없고요. 남편이 돈 줬어요. 사입을 하고 저금했어요. 생활비를 썼어요. 그리고요. 뭐 같은 거 가스 오래 떼는 거를 뭘 해먹으려고 하면 가스 많이 들어갈까 봐 참았어요. 지금의 모습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렇게 25평짜리를 장만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셋을 키우면서 자, 제가 우겨서 하나 더 낳았어요. 낳지 말랐는데 우겨서 하나 더 낳아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아까 5평 남짓한 수선집 얘기했죠. 저 수선집 5평 남짓한 수선집을 오픈을 하게 돼요. 자영업으로. 진짜 최고예요. 왜? 기술만 있으면 벌 수 있으니까. 원가가 별로 들어가지 않고 기술로 벌 수 있는 거라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 12시간, 13시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아까 뭐라 했어요? 15살이 지나가면 흡입력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제가 잘했던 거는요. 그래도 그 전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는 거. 내 집에서 아이들 셋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벌어서 아이들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수선일 갖고도 부족해서 제가 투잡으로 L 화장품의 방판을 같이 해요. 다니지 않아도 수선하러 오는 손님이 여자 손님이기 때문에 샤인샵, 샵 안에 작게 진열장 하나 놓고 자, 홍천에서 매출 3위를 갈 정도로 굉장히 판매를 잘했어요. 저 이렇게 된 거 진짜 개천에서 응난 거예요. 저 사람들 앞에서 뜨면요. 막 덜덜덜 떨고 말을 못할 정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유선아가 사람 만들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부업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벌 수 있는 그 돈의 한계는 거의 크게 달라질 게 없잖아요. 자, 부업을 해요. 학원비 더 들어가죠. 아이가 이제 곧 대학교를 가요. 제가 아이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이 유산아를 만나게 돼요. 진짜 열심히 해도 진짜 한 해 살이 같았었어요. 이거 한 해 벌어가지고 대학교 한 해 가르치면 또 한 해를 벌어서 가르쳐야 되고 안 먹고 안 써야지만 정말 이렇게 희망이 없는 자 여러분들은 로또를 사놓고 왜 일주일이 즐거우세요? 로또 안 사세요? 저 안 사요. 내 남편이 사고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왜 즐거워하나 봤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진짜 아주 진짜 내 아닐 수도 있는 진짜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즐겁게 살 수밖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로또를 살 때 토요일 날 사는 것보다는 월요일 날 사서 일주일이 행복한 게 훨씬 낫다라고. 그 정도로 희망이 있으면 즐거운데 저는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쳐가요. 사람이. 인정했지만 지쳐가더라고요. 그럴 때 저에게 진짜 어두운 동굴 속에 찬란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기 안 넘어가죠? 만나게 됩니다. 생소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뭔데?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난 다단계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뭐지? 근데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불신이 있진 않았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PT가 내가 직접 먹어보고 가보고 써본 것들을 일상에서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연관짓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에서 맛있는 거 먹어본 맛집을 자랑을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캐시백은 주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SNS에다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잘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식사하면서도 정보들 같은 거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어떤 정보들을 주고 우리가 뭐를 먹어봤거나 써봤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같은 관심사가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데서 포인트 적립 안 하시나요? 요즘에 커피 카페도 쿠폰을 찍어서 적립을 해줘요. 10개를 모으면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이 스크린 골프샵을 하는데 거기서도 쿠폰을 찍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거기를 동생이어서 제품을 먹어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는 스크린 골프장들도 쿠폰을 찍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일리지를 쌓고 캐시백을 갖는 거 나쁘나요? 우리는 내가 소비를 했으면요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 몫을 찾아가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죠? 자, 저는 뭐랄까 마트 같은 데 가서도 포인트 적립하는 거 이왕이면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주는 마트를 가고 있어요. 어느 데를 갔더니 L로 시작하는 마트를 갔더니 포인트가 너무 야박한 거예요. 근데 N으로 시작하는 마트를 갔더니 포인트가 넘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N으로 시작하는 마트를 가게 되더라고요. 자, 요즘에는 핸드폰들 누구나 다 가지고 계세요. 그죠? 부잣집 애완견도 갖고 있다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저가 비교하면서 꼼꼼히 거기다 포인트도 많이 주는 데 거를 쇼핑을 하죠. 스마트폰을 들고. 저도 제가 N 쇼핑에서 이 쇼핑이나 쿠 쇼핑 같은 데는 포인트를 안 줘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N 쇼핑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인트 받아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거래를 시켜주고 중간 유통 마진, 광고비, 물류비를 없애요. 없고 그거에 대한 수익의 일부분을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환원해주는 시스템.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이렇게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화장품 광고하죠. 제가 모 회사에 화장품을 했다고 했죠. 그 광고비는 회사에서 선불로 줍니다. 자, 후불로 누구한테 받아들여요? 소비자한테 걷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요. 그런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델비 저희가 이영애 쓰고 손예진 쓰고 뭐 환효주 쓰는 거 누가 줘요? 저희가 지불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선불로 지불할 뿐이지 그거에 대한 광고비나 모델비는 저희가 주고 제품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좋은 네트워크 회사. 제가 이렇게 인생이 5평 남짓한 데서 수선집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힘들게 살았고 끝이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희망이 너무 넘쳐서 이렇게 활기가 넘쳐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평생을 해야 될 거고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저희 골든 타이밍에 오셨다고.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할까요? 어떤 회사?
자, 미도 고를 때는 기준이 있어요. 5월이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 건데 우리 엄마가 날 조금만 크게 나셨더라면 아니면 조금 더 예쁘게 났더라면 저도 거기를 향해 갔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기도 전에 퇴짜 불합격이에요. 키에서. 자, 최고의 과일을 선정하는 것도 어때요? 당도가 있어야 되고요.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되고요. 적당하게 커야 되고요. 색상 예뻐야 되고요. 자,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이 사업 고르는 기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 기업의 철학이 있는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마인드가 오너가 어떠한 생각으로 회사를 설립했나, 돈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어떠한 걸 가져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저희 같은 사업자는 왜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나 많은 회사들이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죠? 다 직거래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자, 다 우리가 좋아가 아니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봤을 때 제 목소리가 자장가 같으신가요? 아니시죠? 집중해서요. 골든타임. 제가 솔루션 제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겠죠. 무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요. 회사는 글로벌 사업이 반드시 있어요.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는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나왔던 A사도 글로벌 회사예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지가 가능해야 우리가 무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재무구조 투명하고 안정된 회사인가 이거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주식 상장. 주식에 들어가면 자 이건 근데 회사가 알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숨길 게 있을까요? 알몸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식 상장이 되어져 있는가? 자, 공정한 보상 플랜인가? 되게 중요하겠죠. 저희 이 시간, 1시간, 2시간이죠. 전체적인 2시간을 이 날씨 좋은 봄날에 꽃구경 안 가시고 여기 왜 오셨어요? 돈이 되는지 정말 괜찮은 플랜인지를 보러 확인하러 오신 거 아니세요? 자, 먼저 시작했다고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공정한 보상 플랜을 가져가는지 이렇게 좋은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부합하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회사가 아니어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죠. 그죠? 이런 회사가. 자,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제품인가 공정한 플랜인가를 세 가지. 자, 뭐예요? 여기 세발 자전거가 밖에 하나가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굴러가지 않겠죠. 자,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거에서 회사와 제품과 보상이 세 삼박자가 맞물려 갔을 때 가장 빠르게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갈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 선택해야 돼요? 이러한 회사. 세 가지를 맞물려 갈 수 있는 이런 최고의 회사. 자, 저는 이렇게 유사나 회사를 만났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딸과 몇 년 전에 미국 본사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썼어요. 그리스의 라틴어의 사나. 그리스의 진정한 건강. 그래서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자, 아까 기업에 뭘 보라 그랬죠? 철학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유산화는 건강을 추구한대요. 사람이요. 돈보다도요. 건강하면요. 하루를 먹고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은 돈이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저는 이분의 뒷모습을 보고 컨벤션에 가서 가슴이 떨렸어요. 네, 어떻게 저 한 분의 비전으로 이렇게 많은 진짜 컨벤션을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모든 삶을 저렇게 바꿔놨을까. 미국 본사 유타주의 마이런 렌치 박사님이 계시다면요. 한국 지사에는요. 안치본 스폰서님이 계세요. 안치본 스폰서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이분이 가져가는 철학이 뭐예요? 이분은 미생물학, 면역학, 세포 박사님이세요. 전 세계 권위자이시고. 근데 저는 이분이 가져가는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중요한 삶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기업인의 철학 일단 통과해요. 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대입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고르는 성공 기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두 번째는요. 유산의 비전이 뭐예요? 진정한 건강이에요. 아까 창업주분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건강을 모토로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유산화 사이언스는요. 1992년에 제가 결혼하던 해에 창립이 됐어요.
제가 결혼하던 해 같이 창립이 됐네요. 저는 4.12 사태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되게 힘들게 서 딸들이 장난을 해요. 네, 미국 유타주 솔크리트 시티에서 창립이 되었고요. 원래는 1974년에 제약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바이런 렌치 박사님이 웹스타인바 바이러스 진단시약 30여 종 이상 개발하셔서 전 세계 되게 큰 병원에다 보고를 이미 하셨고 이미 부를 축적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바꿨을까요? 왜? 돈이 없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병을 진단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진단해서 예방으로 그래서 바꾸게 된 거예요. 이게 창립하신 그 이유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지 유산하는 30년 동안에 24개국에 진출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아는 모든 아는 지인들이 유산화 지사가 있는 곳에서 회원을 등록해서 제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포인트가 대한민국으로 올라옵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뭐 남편의 아니면 출장으로 아니면 뭐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렇게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유산화 만나서 이렇게 인생을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수산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4개국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다시 사업을 핀다면 거기서도 연이어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뿐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유산화는 2003년 7월에 대한민국 지사, 여기 본사가 아니고 지사입니다. 한국 지사에서 오픈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19년 차 꾸준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팬데믹 시대인 코로나 2년 동안에도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만큼 건강에 대한 니즈가 온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회사를 알몸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뉴욕 증시라고 얘기했는데요. 뉴욕 증시 2011년 1월에 상장이 되었고요. 지금은 3번 액면 불안한 가격이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3번을 액면 분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유산화는 이렇게 인셀리전스 기술, 세포가 세포끼리 소통을 하고 그래서 영양을 주어서 활력을 주고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인셀리전스 기술은요. 유산화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이에요. 이거는 어디도 따라할 수 없는 유산화만의 독점 기술력입니다. 이렇게 과학을 기초로 한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 전 세계에 저명하신 박사님들 전문가들 8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집 광고를 보면요. 연구원들을 뽑을 때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연구원들을 채용을 하는 공고를 본 적 있으시 않으신가요? 저는 아이들이 이제 채용 공고를 볼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유산화는 어떻다고요? 전문가를 구성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하우스 제조 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가 아까 미국 유타주에 가서 찍은 사진 올렸잖아요. 여기 본사 사진입니다. 저 본사 가갖고 제 이름 그때는 골드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치니까 제 사진이 본사에 아이고 이렇게 유명해질 줄 본사에 미국 유타주에서도 제 이름을 찍으면 사진이 뜰 정도로 저 용됐죠. 그죠? 네, 유산화 덕분입니다. 인하우스 제조 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OEM을 주게 되면요. 저희가 캐시백을 받는 게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캐시백을 받잖아요. OEM을 주게 되면 캐시백을 받는 포인트가 적어요. 근데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유산화는 포인트가 높고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유산화 회사는요. 국내외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70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해외에서만 받는 수상인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4년 연속 종합 비타민 부분에서 대상을 받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체중 조절 제품으로 유트리밀도 같이 대상을 받고 있고 올해 그거에 이어 작년에 바닐라 맛, 올해는 초코 맛이 이렇게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신뢰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유산화는 전 세계 4,500명의 선수들한테 최적의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황대현 선수 어땠어요? 엄청나게 잘해줬죠. 저희는 황대현 선수, 제가 가장 생각나는 선수는 황대현 선수밖에 없어요. 황대현 선수한테도 이렇게 유산화에서 최적의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화 투르에스 파운데이션 여기는 어려운 나라에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4천만 끼의 26개국에 4천만 끼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유산화 회사에서 하는 그런 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10년이 넘게 지금 오토십으로 이렇게 일부의 금액을 저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화 믿을 수 있는 제품. 그래서 이렇게 유산화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력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GMP라는 얘기를 우리 회사도 GMP 받았어, 우리 회사도 GMP 받았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GMP. 자, GMP가 어떠한 GMP도 격이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허브나 식품은 3가지만 통과해도 받을 수 있는 GMP고요. 저희 유산화에서 받은 GMP는요, 의약품 제조 기준, 까다로운 의약품 제조 기준의 GMP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수구의 배관의 세균 수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제품이 만들어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진 제품이 기초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영양제 부분, 이렇게 어른들, 헬스팩, 청소년들, 센세셜즈, 아이들, 유산이물주, 키 크는 아이들, 키 작다고 엄마가 막 한약 헤매기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기초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클 때 영양을 잘 채워주면은 저장하고 있다 성장판이 열려서 클 때 쑥쑥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약보다는 이렇게 우리 몸에 세포로 필요로 하는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체중 조절 제품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갱년기 이야기를 아까도 좀 전에 제품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갱년기여서 제가 2키에 60.5kg를 찍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잘 몰랐어요. 갱년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갱년기에는 여자들이 살이 잘 안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갱년기가 오기 전에 살을 빼놓으셔야 된다라고 해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 불균형으로 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중성지방 여기 튜브를 끼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엄마 다이어트 좀 하지? 무슨 소리, 안 빠져, 너나 해. 엄마 운동 좀 해지, 너나 해. 나는 숨쉬기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진짜 몰랐었어요. 그렇게 살이 쪘는지. 그냥 저울에 올라가면 이게 숫자일 뿐이지 뭐, 나는 뭐 아직 얼굴도 조그마고 그렇게 막 이러지 비만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유산화에서 다이어트 챌린지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8월 달부터 다이어트 챌린지에 같이 스타트가 돼서 제일 잘 빠지는 건 뭐냐면요, 유트리밀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좋은 제품만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 제가 8kg를 뺐던 거는요, 7,000보 걷는 미션 완성. 다른 건 몰라도 7,000보 걷는, 스폰서님 운동해요? 아니, 파트너님 혼자 하세요? 혼자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이게 운동이 되지 않아요. 헐떡헐떡 숨을 쉴 정도로 될 때 체지방 분해가 연소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비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천둥이 치는데도 우산을 썼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천둥번개 안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산을 쓰고 굉장히 열심히 걸었어요. 그랬더니 5kg, 6kg 감량이 됐던 것 같아요, 첫 달에. 그러면서 미션 성공했고요. 두 번째 달에 또 해가지고 연이어서 또 미션 성공했고요. 세 번째 달에 8kg가 빠지면서 3개월을 다 미션 성공을 해서 제품을 굉장히 한 25만 원 정도의 제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켓을 입었는데, 이 안에 입은 원피스가 제가 살 빼기 전에 66도 여기 부족해서 다트를 풀어놨던 거였었는데, 제가 이 사업 설명에 쓰기 위해서 제 전직이 뭐라고 옥수선 싹 다 리폼했어요. 제가 싹 다 리폼해서 딱 맞게, 살을 뺐으니 보여줘야지, 딱 맞게 리폼을 해서 오늘 입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셀라비보 어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방부제가 호르몬을 교란해서 여자들은 유방암, 자궁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아이들 성조숙증 오는 거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말고요. 젊은 엄마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향 좋은 거 고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아이한테 건강한 거 골라서 하시라고요. 왜냐면요, 그렇게 아이들이 4학년, 요즘에 저 때는 중학교 가야 생리를 했는데 요즘은 4학년, 5학년 그 전에도 생리를 시작한다고 해요, 초경을. 그럼 아이들 성장이 그만큼 늦어요. 근데 정말 엄마가 선택을 잘해서 아이들을 줘야 되는데, 선택은 그렇게 아이한테 빠르게 올 수밖에 없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걱정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유산화의 셀라비브는요, 파라벤 방부제가 풀에 없어요. 제가 홍천에서 남편하고 직장 때문에 홍천에 있고, 저희 본가는 춘천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춘천을 갔다 오면 자꾸 저한테 아는 분이요,
저한테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뭘 하고 온대요. 얼굴에. 뭘 할까요? 제가 돈 좀 줘보라 그랬어요. 제가요, 거짓말 안 하고요. 마사지는 시집 가던 날 한 번 하고요. 30년 전에 한 번 하고요. 그 중간에 한 몇 년 전에 파트너가 피부샵을 해가지고 스폰서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사지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딱 2번 받았어요. 평생에. 근데 자꾸 저를 뭘 했대요. 눈쌍꺼풀 수술하려고 예약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예약금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 정도로 얼굴에 뭘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유산화 먹고 쓰고 바르세요.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이영애 모델료 주지 말고 모델료 줄 거를 저한테 쓰세요. 각자한테. 모델 되세요. 이게 저희들 사업입니다. 자, 유산화는 어떻게?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산화 회원에 가입이 되면요. 멤버십가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자동 주문을 하면 멤버십가에 구매했던 모든 것들을 나눠서 10%를 5% 해서 왜 이거를 2번을 해주냐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고 에이 효과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3개월 정도는 먹어봐야 내 세포가 반응을 해요.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요. 3개월 정도는 드셔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첫 구매 10% 안에 멤버십가 했던 거를 그 다음 5토씩 그 다음 해서 3번을 드셔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프리퍼드 커스터머 나는 나는만 싸게 먹을래. 뭐 내가 누구한테 알려 아는 사람도 없어. 싸게 드셔도 됩니다. 네, 저희 제품은 최고의 제품을 10% 할인돼서 소비자로 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로 드셨다가 잠깐 생각이 또 바뀔 수 있어요. BC 비즈니스 센터의 줄임말이죠. 저희는 싸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싸게 먹고 누군가한테 알렸더니 나한테 회사에서 돈을 주겠대. 이런 사업 어디 있어요? 모델만 되면 돼요. 모델. 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브랜드 체인지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 가세요. 자, 제가 엊그저께도 어느 소비자를 만났는데요. I에서 나오는 화장품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렇게 자기가 늙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소비만 하지 말고 소비와 맞물려서 벌어들이라고 수입. 자, 이렇게 하나의 BC. 제가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BC. 자, 저도 여러분처럼 11년 전에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어갔을 때가 있었겠죠. 저는 원BC만 만들어 놓고 해독 제품으로 원BC만 생성을 해놓고 이렇게 세미나에 보상 플랜을 들어갔어요. 욕심 많다 그랬죠. 딸 둘에 아들 하나. 저는요. 결혼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 버는 거, 자식 낳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는데 제가 이렇게 돈 욕심이 많은 제가 원비씨를 만들어 놓고 해독을 하고 세미나를 갔어요. 저기에서 돈을 받어요. 세미나에서. 자, 원비씨는 내가 먹은 해독, 내가 한번 여지껏 해독이라는 게 뭐야? 그냥 아는 지인이 해보래 했어요. 두드러기 굉장히 심하게 면역력 떨어서 방광염을 달고 살았었어요. 왜? 12시간, 13시간 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5평 먼지구덩이에서. 근데 저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을 회복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해독을 하고 세미나를 갔더니 이렇게 3BC 400포인트. 이거는 내가 해독을 하고 화장품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예뻐지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400포인트로 해서 3BC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돈이 되는지 조금 뒤로 가면은 나올 거예요. 자,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쓸 수 있는 거는 각자가 다릅니다. 쓸 수 있는 시간은 자, 나는 하나의 가게로 A라는 지인하고 B라는 지인한테 전달을 했더니 또 A라는 지인이 또 A라는 지인한테 이렇게 해서 그 주에 발생한 포인트가 3,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69만 원입니다. 자, 똑같이 일을 했어요. 3BC. 자, 이렇게 되면 제 본점과 체인점 2개가 있어요. 3개의 가게로 1000점과 2000점, 1500점과 1500점. 똑같이 일을 한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졸리세요? 졸지 마세요. 여기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126만 5천 원을 벌었어요. 제가 저기서 처음 세미나를 갔는데 137만 원을 벌어서 남편 K7을 뽑아줬대요.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 청주에서 계약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와서 3BC야. 3BC. 그래서 3BC를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유산화는 주정산 주지급을 해줘요. 작은 실적에 맞춰서 주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토요일까지 일한 거를 그 다음 주 금요일날 딱 되면 띵동하고 정확하게 지금까지 11년 동안의 돈을 한 번도 늦게 들어와서 안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빨간 휴일이 끼면 당겨서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누구나 다 20%씩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요, 모 화장품에서 일할 때요, 저를 증언해 간 분이요, 제가 판매를 얼마큼 하면요, 그분이 받아가는 프로수는요, 더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분은 내가 한 거에 플러스 알파를 가져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마냥 좋으세요?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타회사들의 보상 플랜은 먼저 시작하면 최고야. 이렇게 삼각형. 저희 어때요? 누구나 다 20%.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결혼해서 15년이 됐던 안 됐던 20년이 됐던 상관없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으면 누구나 다 20%를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 자, 이렇게 유산화에는 특허를 받은 보상 플랜이 있어요. 이렇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보상 플랜. 이거는 어떤 회사도 없는 플랜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깊이의 제한은 없어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깊이의 제한은 없지만 포인트의 제한은 뒀어요. 포인트는 저희는 한 주에 5,000점, 5,000점까지만 한 가게당 주는 이렇게 포인트는 한 개 당겨줬는데 어때요? 저희가 5,000점, 5,000점은 6,000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내가 너무나 많이 일한 건 이걸 어떻게 보상을 받아?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유산화에서는요. 혼자서 매우 계속 위에서 파트너와 올려주는 포인트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렇게 내려가서 파트너 밑에 무엇으로? 파트너로. 이런 플랜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렇게 스폰서가 다시 파트너로 들어가는 플랜 보신 적 있으세요? 유산화만의 특허예요. 이게 황금알을 낳아줄 수 있는 플랜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 파트너 밑에 가서 저도 파트너와 함께 도와서 파트너도 성장시키면서 다시 제가 받은 가게도 성장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플랜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하는 사업이에요. 영업은 프로를 만드는 일이고요. 영업은 나 혼자 잘하면 됩니다. 프로를 만드는 일이고요. 유산화는 함께 리드해 갈 수 있는 리더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팀 사업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유산화의 플랜을 작게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크게 갖고 오면 멀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 세월호 정도면요. 집에서 인형 눈알 박던 시절, 제 눈알 박던 시절 진짜 집안꼴 안 되면서 눈알 박던 시절의 이 돈이에요. 자, 요 정도는 집에서 부업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조금 빌리버 정도 가면은요. 46만 원. 애들 학원비 하나는 살짝 보탤 수 있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유산화에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서 92만 원이 돼. 그러면 제가 오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알바, 파트타임 알바하면 저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조금 이제 시작을 해볼까? 성공자로 가는 거죠. 어치버는요. 184만 원. 네. 그래서 디렉터 가면 2,276만 원. 점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자, 골드가 되면 월 7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월 700만 원. 루비가 되면 1,500만 원. 에메랄드가 되면 2,400만 원. 다이아몬드가 되면 3,400만 원 플러스 알파예요.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 안내하신 분한테 깊이 속에 있는 거는 물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짧게 넘어가려고. 자, 이런 모든 조건을 받아가는 건요. 20에서 40만 원 무엇을 해요? 나만 먹고 쓰면 돼요. 내 가족. 자, 저는 항상 얘기해요. 주사업자인 제가 먹고 변하자. 많은 사람들이 잠깐 남편 주고 아이 줘요. 사업 늦어져요. 왜요? 40만 원 전부 저한테 투자하세요. 빨리 벌어서 빨리 남편 용돈 주고요. 아이 건강 지켜주고요. 근데 아이 주고 남편 주다 보니 나는 맨날 못 먹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아니요. 그 돈 투자 주사업자인 저한테 하시라고 항상 얘기해요. 저는 파트너님들한테. 자, 이렇게 많은 수입의 기회가 있습니다. 후원수당, 셀라비 보너스도 있고요.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맥스아웃 이래갖고 엘리트 보너스. 여기에서 저는 아직까지 뭐 엘리트 보너스는 아니지만 리더십 보너스도 받아봤고요. 평생 매칭 보너스도 지금 1년에 한 1,000만 원씩이 보너스로 들어와요. 1년에 15%에 대한 보너스가. 자, 이러한 모든 기회들이 상속이 된대요. 제 이것 때문에 했어요. 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제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을 때 가난한 건 쟤라고.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가난해서 물려줄 게 없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고요. 수선집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 셋에. 그죠? 자, 근데 저는요. 유산화를 해서 가장 좋은 게요. 상속이 가능하돼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 셋한테 코드를 다 한 애한테 물려주지만 가게
가게 숫자를 세서 물려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분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이유예요. 자, 유산화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브랜드 체인지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욕실이에요.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던 제품들을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 했고요. 욕실에 막 화려한 통 막 이만한 거 엄청 지저분해요. 저 그런 집 가봤는데요. 쓰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욕실에 쓰지도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데 보여주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집들이 욕실에 가면 가득가득 차 있어요. 저희는 저렇게 셀라비브로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가지고도 이렇게 수입을 벌어갈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는 일은요,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은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품을 밀고 토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사용해봤고 변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공유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만한 몸으로 갖고 여기 왔더라면 너나 잘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저 8kg 뺏어왔어요. 네, 제품 사용해보고 나의 경험을 공유해주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저 두 번째 있는 게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 세 번째 다 통과해가지고 받은 선물이에요. 저희 다 찍어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 이상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이면 저렇게 화이버지하고 저렇게 유산균으로 아침 하루를 시작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인데 이렇게 저희가 외동딸로 커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유산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동생들이 생기고 친구들이 생기고 가족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네, 저는 이런 거밖에 한 게 없는데 회사에서는요, 제품을 최고의 제품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거를 유통을 해서 후원 수당까지도 우리가 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딱 계산을 해갖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딱 되면 통장으로 달러로 들어와서 환전이 돼서 들어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먹고 쓰고 알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바뀌는 거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40만 원 다 투자해서 모델이 되는 거다라고요. 그렇게 하면 모든 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찔한 사진 나와요. 변화된 삶. 보시죠. 자, 첫 번째 사진은요, 수선집만 하고 있을 때고요. 두 번째 사진은요, 수선집과 유산화를 전업으로 해서 골드 디렉터를 갔을 때고요. 저거는 이제 마지막 사진은요, 제가 전업으로 이제 유산화를 할 때요. 자, 13년 동안 했던 유산화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뭘 하려고요? 전업을 가려고요. 강남으로 오고 싶어서 수선집 5평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목표가 분명했어요. 나는 빨리 유산화를 해서 빨리 노동으로 버는 수입을 졸업을 해야지. 그게 되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 전업보다는 부업으로 시작했던 유산화에다가 정신적인 거를 되게 많이 썼어요. 육체적인 거는 어디다가 수선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거는 유산화에다 굉장히 많이 가치를 두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3년 반을 준비해서 13년 동안 일을 했던 거를 접고 3년 후에는 유산화를 전업으로 가고 지금 7년 반 됐습니다. 유산화를 간지. 자, 이게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5평 남짓한 가건물의 수선집이에요. 이 사진 우리 딸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정말 저도 이걸 구할 수 없었는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고 이 진짜 끔찍한, 뭐가 끔찍해요?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잖아요. 삶이 희망이 없는 이런 사진을 누가 찍어놓겠어요. 뭔가 발전되고 이래야 찍어놓죠. 그죠? 자, 지금은요, 이렇게 세종가구 의정부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나도 누군가의 사업 설명으로 비전을 보고 이렇게 삶을 바꿨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비전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거는 컨벤션, 미국 컨벤션 가고 싱가포르 컨벤션 갈 때 제일 좋아요. 해외를 나가면 나이 상관없이 짧은 반바지 입어도 되고 나시 입어도 되고. 저기에 갔더니 정말 컨벤션에 가면은요, 정말 우리는 이 상황이 어렵지 않아요. 필리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요, 진짜 오토십을 돌리기 위해서 쓰리잡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직업을 가지고 간절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는 없으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해요. 그들은 왜? 한 달 월급을 다 오토십을 돌리더라도 자기네들은 쓰리잡 뭐 포잡을 가지고라도 유산화 사업을 간절하게 해요. 굉장히 많은 다이아들이 있죠. 다이아몬드 직급자들이 있어요. 간절하면 해요.
정말 간절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유산화로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러한 강의들을 정말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40만 원 쓰는 거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조금 아껴 써도. 근데 저들은요. 그렇게 갖고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갖고도 여기다 목숨 걸고 해요. 자, 저는 이렇게 뒤늦게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림 배우러 가서 처음 그린 그림을 남편한테 팔았어요. 고맙게 남편이 사줬어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 그린 거예요. 저거 제가 문화센터에 가서 지금은 저렇게 제가 하고 싶은 저는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일 저거는요. 유산화에서 수익이 많이 만들어지면 나누고 싶어요. 제가 가슴 아팠던 거 뭐냐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독립을 한대요. 500만 원을 쥐어주고 살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막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저는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중요하겠지만요. 피어나는 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 유산화에서 나중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요즘에 이건 첫 시간에 가서 배운 거예요. 켈리를 배우고 싶어요.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는요. 되게 침착하고 살림 잘해요. 목소리 때문에 살림 못하고 노래 좋아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진짜 몸치에 음치에 그런 치 아주 두 치는 다 가져가요. 네, 근데 이렇게 켈리를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리더십 서밋을 완성해서 골드 가기 전에 남편한테 여기가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3대가 있죠. 세계적으로 콘타키나발루예요. 제가 리더십 서밋 해외여행이라는 걸 처음 여권을 남편한테 만들어줬고요. 남편한테 처음 선물해준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콘타키나발루에 가서 저렇게 한번 포즈 잡아봤습니다. 자, 어렸을 때 아이한테 큰딸한테 10살 때 수선집 하면서 모든 살림을 맡겨놨고요. 그런 아이가 밥솥을 열면은 소녀 가장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서 돌아보면 아이가 엄마를 못 챙겨서 아이들이 삐뚤어질 게가 아니라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아이는 착하게 다들 컸어요. 31살, 29살, 26살에 이제는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딸들과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너무 멋있어. 둘째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또래들은 돈 벌어갖고 집으로 보내주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엄마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병원비로.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우리 큰딸이 세종 후원을 가는 차 안에서 엄마 너무 열심히 살았어 라는 그 한마디. 자, 외부로부터 인정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잘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한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유산화를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는요. 결심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말 관리해서 썼어요. 시간이 없다. 자, 핑계는요. 핑계로 가지고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김건모예요. 네, 핑계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핑계 대시지 마시고 뭐라고요? 골든타임. 결심하시고 시간 관리 잘하셔서 액션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5번 남짓한 수선집 아줌마가 54살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점심을 뭐를 먹을까? 몇 시 차를 타고 내려갈까? 모든 삶의 속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11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이것을 할 거라고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11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해온 오늘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골든타임에 좋은 솔루션 제공했고요. 이 선택의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유산화의 비전, 모두가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한 가족이 되시고요. 2022년 멋지게 성장하셔서 정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